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 주택이 있고, 설명만 들으세요. 문화재 주택이 한 채 있고, 여러분 일반 주택 여러분 사는 집이에요. 항상 책에서 일반 주택 하는 거, 여러분 살던 집, 사는 집, 이게 일반 주택이에요. 그러면 또 이 문화재 주택을 파는 거면 역적 아이가 역적. 그래서 자기 집을 파라는 겁니다. 어째 내가 집을 한 채가 있는데 그게 이 세종대왕 나리께서 살다가 가신 집이라서 문화재 주택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살던 집이 하나 있고, 이때는 여러분 살던 집을 언제나 팔아라는 거죠. 단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그러니까 파는 건 항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아야 비과세지, 요건을 못 갖춘 집을 팔면 과세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항상 과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지키게, 이 말이거든 이게. 자, 그거 여러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이 있죠. 일반 주택 소유해가지고, 역시 일반 주택, 여러분이 살던 집을,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골집을 상속을 받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갖고 있을 때, 이때는 역시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집, 일반 주택을 양도해라. 그래야 일반 주택을 파는 데서 상속 주택은 없는 거로 봐줄게. 비과세 시킨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주택은 여러분이 이 이사 간 집이죠. 농사 짓다 이사 간 집. 또 이제 뭐 양봉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철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간 집. 하여튼 이사 나간 집을 여러분이 현재 하나 사고, 또 일반 주택을 현재 하나 갖고 있고, 이런 경우도 어느 집을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아라. 이 일반 주택은 참 여러분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는데, 역시 파는 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과세 요건 아까 갖출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기농주택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도시에 이제 살다가 이제 일자리도 없고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 저 시골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사요. 삽니다. 사면은 그래서 그냥 집만 사갖고는 기농이 안 됩니다. 농지를 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집부터 먼저 삽니다. 기농을 하려면 집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 이제 농지를 사는데, 농지도 규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팽수가 있습니다. 팽수. 그러니까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집부터 먼저 사고 농지를 사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농주택을 사면은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습니다. 기농주택은 기농 후 3년 이상 재촌 또는 작용할 거 일어났잖아.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기농주택 취득 후 5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그 내가 기농주택 하나 적어놔요. 자, 그래서 집부터 먼저 산다, 농지부터 먼저 산다? 집부터. 집을 먼저 1년 전에 사놔야 됩니다. 사놓고 여러분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사고, 이걸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농을 했습니다. 시골로 들어갔죠? 들어갈 때 일반 주택을 파는데요. 파는데요. 여러분 집이 세 채, 네 채도 될 수 있잖아요. 기농하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판 집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지금 이 지역에 집이 세 채가 있는 상태에서 기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파는 집에 대해서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는. 그러니까 일단 여성은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다 이렇게 하는데, 저 기농주택, 시골에 집을 사고 나서 도시에 여러분 현재 살던 집을 갖다가 5년 안에 팔아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몇 년 안에 판다? 5년 안에.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 조건이고요. 단지 기농을 하면 또 세무서장이 여러분이 뒷조사를 합니다. 사후조사를 해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나 안 짓나 확인을 해요. 3년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근데 이제 우리 도시 시민이 시골에 가면 못 삽니다. 첫째는 문화 수준이 안 맞고, 또 의식 수준도 안 맞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한 1년 살아보니까 힘도 빠지고 영 파이거든.
이씨 모르겠다 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와 보잖아요. 다시. 그러면 과거에 집 팔고 갔는 비과세 받았죠. 그 추징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은 막 그냥 놀다가도 3년은 개기고 나와야지. 3년 안에 나와버리면 과거에 비과세 받았던 거 새로 추징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참작을 해서 그래서 그 3년 이상 재촌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면은 내 설명 뒤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여러분이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는데 이거 역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아이고 막 서울도 질리고 이래서 지방에 가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사고 여러분이 나가면 결과적으로 일반 주택을 팔고 가더라도 서울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시켜줄게. 뭐 이런 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 전번에 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해놨지. 그래서 요거는 오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이 제목이. 무슨 기간? 보유기간 무슨 기간? 거주기간. 이 거주기간이어서 거주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가면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가면은 거주 2년이 있죠. 이걸 말합니다. 이거. 거주 2년 이상.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이 거주 2년을 꼭 외우세요. 왜? 서울 중심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유 2년 이상. 이거 충족해야 본래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충족 안 해도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시켜줄게 얘기인데 자 1번 봅니다. 5년 이상 자 5년 이상 그 뭐라 했어요? 임차한 건설 임대주택 또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공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건설 임대주택 앞에 있는 거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고 공공 건설 임대주택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5년 이상 임차한 건설 임대주택에 옆에 하나 더 적어 공공 임대주택.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한 건설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 이거는 뭘 말하냐 하니까 현재 우리 민간 건설 지어서 임대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과 공공 건설 임대주택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 공공 건설, 임대주택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할 때 여러분이 이 5년 이상 거주라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가야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업자가 지어놓은 건설 임대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임차일로부터 여러분이 양도일까지 해가지고 양도일까지 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세월은 가는 거죠. 세월은 가는데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민간건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다 들어가요. 두 개. 자, 그러면 요게 뭐냐니까 임차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가 아니죠. 임차일로부터 여러분이 5년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합니다. 얼마? 거주.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바로 이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을 살다 보니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을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다시 내가 여기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원칙은. 1년, 2년 보유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산지가 말입니다.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옆에 보니까 아파트가 새로 지금 나와서 이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2년을 충족하지 않고 이 중간에 팔더라도 이때 이 건설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여러분이 비과세 시켜준다, 과세 시켜준다 말이에요. 비과세 시킨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보유 2년 이상, 거주는 이미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보유 2년을 충족한데 2년 안 채우고 중간에 팔더라도 이 집은 세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년 이상이라는 건 무슨 날로부터? 임차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 수용. 예, 내가 수용하면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양도 개념 설명할 때. 첫째, 수용하면은 양도세 10% 감면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1세대 1주택이나 자격농지에 대해서 보유기한 관계없이 수용이 되면은 팔아라 했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때는 수용 고시 이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수용 개시 이후에 소유권을 가지셔야 됩니까? 수용 개시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이런 이민 갈 때, 해외 이민 갈 때 그냥 요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바로 그거 보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의 양도입니다. 해외 이주로 인한 양도, 이 말은 바로 출국일로부터 2년 안의 양도. 2년 내 양도.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얘기 들어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현재 지금 집을 산 지가 7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호주에 여러분 친족이나 또 형님이 갔어. 이민을 간 거야. 야, 인마, 이거 살 게 너무 좋다. 빨리 오나? 이란단 말이야. 아이, 마, 형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럼 팔아보지. 본래 거주, 만에 서울에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거주 보유를 2년 이상 다 충족하고 팔아야 비과세인데, 이때는 그냥 이민 갈 때는 그냥 샀다가 바로 팔고 가도 돼요. 그래서 안 팔리면 늦어도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여러분 살던 집을 팔아라. 그래 이민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유 2년, 거주 2년 충족할 필요 없이 그냥 팔고 가도 된다. 그런 비과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 밑에 거 보니까 1년 이상 해외 거주로 여러분이 양도하는데, 요게 뭐냐니까 그 해외 거주라는 사유가 돼야죠. 특히 유학 문제입니다. 유학 문제. 그래서 그 거주의 목적이 취약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업무상 형편. 무슨 상 형편? 업무상 형편. 형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뭡니까? 해외 파견이죠. 해외 파견.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이때도 요것도 줄 긋고, 자, 그 제목에다 줄자 긋고, 요것도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 이내 양도. 그래서 이민 갈 때도 2년, 늦어도 2년 안에 팔고요. 바로 팔고 가도 좋고. 자, 그 다음에 해외 유학 갈 때도 여러분 몇 년 안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팔면 됩니다. 또 해외 파견에 의해서 여러분 지사에 해외 지사 근무할 목적으로 한 5, 6년 갔다 오면 그런 현상으로 가면은 일단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가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주 2년, 보유 2년 충족 안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바로 부득이한 사유인데 치약. 자, 그 5번에 치약 나와 있지? 요거는 자녀들 학교 문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상이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치약은 고등학교 이상. 자, 그 다음 질병. 질병이 나오는데 질병은 여러분이 장기 질병이지 감기는 안 돼요. 무슨 질병? 장기 질병. 그 다음에 근무상 행편은 여러분 정건 문제죠. 정건. 정건. 사업상 행편은 안 됩니다. 근무상 행편.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 안 나와 있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은 한 집에서 살다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2년 이상 안 채우고 중간에 팔아먹으면 비과세 시켜줄게 이 말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거주 1년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여러분 저 성남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다른 구로 가는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 단위가 됩니다. 구 단위.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살다가 북구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 규정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5번은 치약이 되면 제약증명서. 질병은
뭐가 있냐니까 요양증명서. 건무상 행편 사유가 되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뭐라고? 취약은 재학증명서. 그 다음 또 뭐? 질병은 요양증명서. 그 다음 건무상은 재직증명서를 신고할 때 같이 동봉해서 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러 가면 그게 나온다고 지금. 서류 제출되는 거. 학교는 무슨 증명서? 재직이가 재학이가. 학교 다닌다는 증명서는 재학이지. 근무한다는 거는 재직이고. 질병은 요양증명서.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러 가서 이 규정이 나오면 반드시 이 제출한다는 내용이 아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보면은 5번에 뭐라 그랬냐니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해놨제. 예? 자, 그거는 여러분이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과거가 있는데 A주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A주택. 그 다음에 B주택이 있어요. 자, 열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요게 철거가 되고 조합은 입주권이 됩니다. 됐어요? 예. 요게 철거가 되고 재개발이 되니까 조합은 입주권, 요거 철거, 조합은 입주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 B주택이 있죠. 자, 이 상태. 이래서 요게 지금 상호 1세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 한 채하고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주택을 팔면 요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재개발되기 전에 집이 두 채였어요. 당초. 2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하나는 입주권으로 바뀌고 하나는 내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집을 판다면 어차피 이 사람은 처음부터 2주택자입니다. 이렇게 보유하다가 이 주택을 팔면 이거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 배제란 말은 과세한다 이 말이죠. 부정은 긍정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겸용주택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용주택 있죠? 자, 이거 여러분이 일단 보는데 자,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이 있어요. 어느 면적이 큽니까? 주택이 큽니까? 주택 외의 면적이 큽니까? 아, 이해가 안 가면 자, 그림이다, 그림. 세법 시간에 이 미술 집 짓는 건 5초만 짓는다 이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타입 이게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하자. 이래 있는데 그러면 자, 중개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딱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이 15년을 해도 지금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할 줄 모른다. 포기를 안 해서 내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직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하냐니까 참 건축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낮에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밤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장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래, 교수님, 이 시험에 나올 거면 좀 보내주이소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보내줘. 보내주는데, 치마 민법에서 뚝딱 떨어지고, 또 치마 개론에서 뚝딱 떨어지고, 1차가 도저히 합격을 못 해. 그러면 내가 치줄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좀 힘들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15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합격할 때 안 됐나 웃으면서. 왜냐면, 그분이 제일 문제가 부산에 그 많은 학원에 안 다닌 학원이 없어요. 낙동강이 오리알이라. 지식이라는 거는 한 분한테 배워야 돼요. 지식은. 왜 여러분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고 플라톤이 유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겠어요? 그 스승 밑에 그 제자라고 지식은 한 분한테 배워야지. 이게 여도 배우고 저기도 배워보면 나중에 이는 완전 막 낙동강 오리알 주인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한 분한테 배워야 돼요. 또 부모도 바꾸면 안 되죠. 한 부모한테 자녀가 커야 그게 안정적으로 큽니다. 지식도 똑같아요. 여가 찌끔 저가 찌끔 하면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헷갈려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내가 볼 때 평생 자격증 따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왜? 낙동강 오리알이 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에이씨 모르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이나 하나 해야 되겠다. 왜? 15년 동안 해가 이제 안 되니까 뭐 어째 하다 보면 50대 시작하다 보면 70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60제곱미터는 집으로 하고 만일에 40제곱미터는 상가로 한다. 요게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주택 외는 상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이 크죠?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 현재 팔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모르니까 안 understand. 이해하겠죠? 요걸 지금 여러분이 꺼서 겸용주택에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비과세 주택이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또 요런 집이 있죠. 이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이 모르겠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반 잘라서 하는 거예요. 요게 50제곱미터고 요게 50제곱미터. 이런 경우. 또 아니면 상가 쪽이 40이거나 주택이 40이거나 또 상가가 60이 되거나. 그러니까 요쪽이 주택이 작거나 아니면 같거나 요래 되는 거죠. 면적이. 그러면 이거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택 면적이 같거나 주택 면적이 적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거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여러분이 주택으로 본다는 부분만 비과세가 되고 이걸 팔았을 때 상가로 본다는 말은 상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상가는 바로 과세한다. 과세한다. 오케이? 자, 또 밑에 그 하부 구조가 있죠. 여러분이 또 밑에 또 그림 하나 그리기. 자, 시내에 가면 여러분이 한 4층쯤 되는 거는 상가죠. 5층부터 30층까지는 이게 아파트입니다. 비 내릴, 별빛처럼 아파트. 그렇죠? 자, 이런 거 있으면 이게 겸용인데 하층은 상가죠. 위에는 아파트죠.
아파트는 각각 아파트로 보는 거, 이걸 주택으로 보고, 이거는 상가로 봅니다.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층은 상가겠죠. 상층은 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이른바 각각으로 본다 이 말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각각으로 본다. 안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는 상가로 보고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겸용주택이 아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거? 전체 평수가 됩니다. 2층 건물도 됩니다. 이게 전체 면적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기라. 어떻게? 주택 평수가 크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줄 때 이 아버지가 또 그러면 또 그렇거든. 그러니까 2층, 만약 5층 건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물도 대부분 2층 같으면은 1층은 상가로 하는데 그 부분도 2층, 3층을 올려줘야죠. 그러면 전체 건물 면적, 연 면적에서 2층, 3층이 주택이 되잖아요. 1층만 상가가 되죠. 평수 똑같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주택 면적을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가 요걸 찌개다시로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지?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그럼 또 짓고 나서 보니까 어째야 돼? 아이 진짜 반반 딱 해놨는 거라. 그러면 이씨 모르겠다 해갖고 하나 불러가지고 하나 더 올려보라고. 올려가고 정축 신고하면 돼요. 그럼 뭐 주택이 돼. 나중에. 이야기. 1층이 상가 있고 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은 그 상가도 아니고 그 주택도 아니고. 그건 그 X죠. 공법에서 보는 거 똑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래 그 옆에 글이나 자 고가주택 나와 있는데 자 고가주택은 작년도에 아주 심하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6억 초과, 자 9억 초과 가구로 이렇게 했지. 고가, 가구 9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12억의 양도가 되면 얼마 부분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초과 부분. 3억 부분. 적어놔라. 12억의 양도가 되면 얼마 부분의 양도세가 가세될 수 있다? 3억 부분에 가세될 수가 있다. 적어라. 자,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농지 교환과 분합 비과세 요건 설명했죠. 그래서 쌍방 토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2 이하일 거, 그러니까 4분의 1까지 된다 이 말은 25%가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연간 1억 원까지 감면 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죠. 양도세가 양도 가격이고 세금 계산해서 1억입니다. 자, 농지의 대토. 이것도 여러분이 감면인데 대토는 그 줄을 끊어 놓으세요. 대토는 바로 양도 후 1년 내 취득입니다. 양도 후 1년 내 취득. 했습니까? 했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토는 내 농지 팔아서 남의 농지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 농지 팔아서 어쩐다고? 남의 농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 거기가 여러분이 세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히 실무로 얘기를 하자면은 면적 기준이 있고 가액 기준인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격은 3분의 1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면적은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감소하면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금이 없도록. 그러니까 대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뭐로 생각하면 되느냐? 세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도액은 전부 1억 원이라는 걸 연간 1년 동안에 총 1억 원을 양도세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그 307페이지 잠깐 보시면
1세대 요건을 지금 설명하였고 1세대는 봅시다. 요건에 거주자,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읽어도 마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다 이 말이에요. 1세대라는 건. 아까 내가 그림 그려놨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 거 나와 있지. 자, 그 다음 예외. 그러면 원칙적으로 1세대라는 거는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1세대가 된다 이 말이고, 근데 요즘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는 배우자가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로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어도 바로 여러분이 1세대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쩌대? 바로 나이만 많이 먹으면 됩니다. 30세 이상이면 집 한 채 줘가지고 쫓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음에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30이 넘어도 시집 장가를 안 간다. 그럼 집 하나 줄 테니까 너 혼자 나가라. 쫓아내라고. 그럼 난주 팔 때 비과세가 돼요. 여러분가 있으면 세금 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이혼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결혼에 가면 수요 증가의 요소가 되지. 사망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고. 맞죠? 자, 그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각각 분산이 나누어서 살게 되면 이 세대를 좀 각각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그 아주 여러분이 그 상위 기준 중위 소득이 막 충분히 생각해서 약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이래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보다 이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거는 옆에다 꼭 하나 적어놔요. 바로 성인이고 누구라고? 성인. 예, 그 다음 소득이 있고 그 다음 관리 능력이 되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자녀가 지금 30세가 안 되잖아요. 30세는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그냥 안 나가면 쫓아내면 돼. 집 한 채 주고. 집 한 채 너 가 살아라. 쫓아내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녀가 대학 졸업하니까 28세라 가정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도 좋고 사업소득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사업소득 가게 하나 내주면 되죠. 가게 하나 만들어주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서 세대를 나눠줘도 됩니다. 오늘부터 단장 그런 집이 있거든. 빨리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뭐 40분인 거 모르지 말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소득이 있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시집 장가 안 가더라도.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쫓아내면 안 돼요. 집 한 채 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나이 봐요. 좀 성인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미성년자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되죠. 예를 들어서 양친 부모가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동시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니면 3학년이야. 자, 이거는 그냥 혹시 그런 날이 있으면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다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런 경우를 말하죠. 또 미성년자라도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다. 이러면 뭐 결혼한 사람 무자란 말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미성년자라도 세대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양대학교 공대를 보내는데 일마가 맨날 뺀질거려. 그래서 이건 아예 막 내려버려가지고 공대 같으면 들어갈 때는 좀 어렵게 들어간다고 그게. 근데 이제 1학년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래서 뭐 했냐니까 불러 내려가지고 그 아버지는 뭐 하느냐. 식육점 장사를 해요. 고기 장사를 해요. 그거 와서 고기 하는 거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만 이래가지고 뭐 보내보고 집 장가 보내가고 집 보내보고 집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갖다 잘 이용하면 여러분 다음에 돈 벌기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보세요. 어디를 또 봐야 되냐니까 그 세대 범위에 보면 자, 그 보세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3번, 2번, 3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있죠. 기본 통칙이 있습니까? 2번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줄 거. 동일한 세대가 뭔데? 1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자가 서울에 근무하고 여러분은 지방에 근무한다. 그래서 서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주말부부 있는 사람. 예. 또 주말부부 안 해도 아예 막 떨어져 살아도 됩니다. 이혼만 안 하면 됩니다. 이혼만. 예.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지방에 살면서 집 한 채 갖고 있고 남편이 또 서울에 살면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유는 분리해서 살다 하지만 부부는 부부거든. 1세대 2주택자가 돼서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한 집을 먼저 파는 자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한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부부다. 그 말은 1세대다라는 걸 알아둡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의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그랬죠. 이혼하면 각각이지. 그래서 그 2번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아까 내가 그 소득 기준에 대해서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거는 여러분 밑에 내가 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내가 하나 떠난 건 바로 이거죠. 예. 자, 요 정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 어느 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314페이지 펴봐. 314페이지 폈습니까? 자, 그 예외기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한다 그랬죠. 기억, 니언, 디귿, 리얼, 이거는 시험에 늘 나옵니다. 반드시 요번에 학습을 해놨다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찍어줘도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여러분이 거서 보면 에, 325페이지 펴봅니다. 자, 325페이지 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 배제라는 게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미등기 양도라는 거는 취득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취득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는 건데 미등기인데요. 그래서 미등기가 되면 세금 비과세라든지 또 국가가 깎아줘야 하는 감면 대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 안 치고 팔아먹으면 전부 과세한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보면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등의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외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다 세제 혜택을 주는데 등기를 안 하면 비과세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 안 치면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격농자가 깎아준다 그러는데 8년 이상 경장 깎아 감면하고 대토한 거 감면해준다 했는데 등기 안 치고 팔아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농지는 대토라든지 이런 거는 막 등기를 안 치고 팔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민들이 사기치는 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좀 적거든요. 요즘은 좀 밝아서 뭐 있다고 하는데 거의 착합니다. 그래서 몰라가지고 등기를 못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정당한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뭐 농민 그러니까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막 신경 안 쓰는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 주고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보시죠. 2번 그게 지금 출제가 된다 이 말인데 1번에서 7번째까지 종류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둬야 돼요.
자, 미등기가 되어도 등기로 보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등기 안 되면 원칙적으로 중과세되고,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전부 박탈당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외 규정은 한번 봅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것은 1항에서 저 7항까지인데 밑에 등기,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줄 거세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했나?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등기를 못 쳤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인정해줘요. 이건 취득 등기로 인정해서 막 비과세 할 거는 하고 감면할 거는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줄 거는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적용합니다. 이 규정 안에서는. 첫째,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 당시 자산에 대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은 등기 주고 팔아야죠. 그런데 봅시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매년 1억씩 이렇게 10년 동안 끊어주기로 하고 10억짜리를 샀으면 10년간 취득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한 7년차 가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매도자한테 돈을 못 주겠어요. 그럼 중도에 어찌합니까? 내가 등기를, 잔금을 다 줘야 그 사람이 매도자가 나한테 등기 이전을 해주는데 내가 중도에 지금 팔아야 될 입장이라. 그러면 당초 매도자한테 등기를 못 받고 중간에 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등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규정이 되면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할부의 장자 딱 동그라미 쳐. 장기할부 조건의 장자 쳤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양권 같은 거는 현재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트 당첨권. 등기 안 되죠? 입주권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지만은 분양권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등기하고 싶어서 법에서 등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팔아도 나중에 기본공제 같은 거 세제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법률, 법원, 법자의 동그라미 딱 치고 법률 규정, 법원 결정, 법자의 동그라미 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는 불상에서 다 봐준다겠죠. 그러니까 뭐 농지하면 우리 그 비과세 받는 교환 농지, 분합 농지, 그 다음 감면 받는 대토, 그 다음 8년 이상 자격 농지. 자, 이런 거는 세금이 없는데 1년간에 1억 원을 전제로 해서 한도 안에서 없다 그랬죠. 자, 이런 거는 등기 안 치고 그냥 팔아도 비과세가 되고 면제가 감면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반드시 등기 치고 팔아야 비과세라 했죠. 근데 아까 내가 설명을 하기로 집이 좀 뭔가 허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집도 이상한 집이 있잖아요. 자, 그런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경우 1세대 1주택 또 아까 비과세 받는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등기 못 치고 중도에 팔아먹으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산을 받았는데 이걸 공익사업자한테 파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받냐 하니까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상속받은 재산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된 상속자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취득세를 여러분이 면제시킬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 상속받은 재산은 땅이 한 5,000평 되는데 그게 반드시 5년 후에는 그게 시청이 들어올 거다. 아니면 100% 공익 수용이 될 거다. 이렇게 그게 확정적일 때는 등기 치지 말라는 겁니다. 등기 치지 말고
단지 재산세만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른바 여러분 가정에서 커넥님이 내게 돼 있어요. 내면 됩니다. 그래 내게 해놨다가 상속받으면 일반 대지 같은 거는 몇 프로입니까? 2.8% 아닙니까?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 될 때는 세금도 커요. 그래서 등기심할 던져놔라고. 던져놓고 단지 난좀 팔 때 이 수용에 딱 걸리면 팔아보라고. 공익사업자한테 파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뭐 조건이 되면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절세하는 아주 그런 기술적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등기하지 않고 공익사업자한테 양도해야지 사익사업자한테 팔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팔아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이 구역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구역 정리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급해서 일부를 팔아야 되겠다. 양도하세요. 본래 이 구역이 딱 되면 구역이 딱 되고 나서 돼야 등기 각각 분할 등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인데 구분 등기가 안 되죠. 이때 일부 지분을 판다면은 등기 안 치고 팔아라.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다 해줄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채비지. 채비지로 그 보다시피 토지구역 환지 처분 공고 전에 공고가 돼야지 이제 등기가 되지. 공고 이전에 또 팔아먹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건 등기하고 싶어 등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등기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70% 중과세도 하지 않고 일반 과세도 할 수 있고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번 동그라미 딱 치고 2번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딱 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그게 여러분이 5번, 6번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정리를 해 두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 안 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또 비과세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나 감면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라. 아시겠습니까?